의사표시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라 그랬어요. 그죠?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걸 의사표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반드시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당연히 비정상적이겠죠. 그렇죠? 법률행위는 당연히 비정상적일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하나 간단히 기억하실 게 지금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눠져요. 의사하고 표시로. 그 다음에 표시는 표시행위.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표시행위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는 뭘 원하는 거죠? 그 원하는 게 뭐라 했어요? 법률, 효과 의사를 말해요. 효과. 이 효과 의사가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상의 의사 두 가지가 있어요. 내심의 의사, 표시상의 의사. 효과 의사가 의사 표시는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이라는 자가 A를 원해요. A. 그럼 표시도 뭐라 그래야 돼요? A를 달라 그래야 되죠. 근데 얘가 B를 달라 그랬어요. 자, 이때 A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예요? 아니, 갑이 A잖아요. 그게 내심의 의사예요. 하지만 을한테 B를 주세요. 그러면 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B를 원하나 보다.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가지고 추측을 한 거야. 추단이라고 해요. 그게 표시상 의사예요. 이렇게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눠지고 두 번째, 의사는 효과 의사를 말하는데 그 효과 의사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로 나눠진다. 이때 이게 찐이냐 이게 찐이냐 어떻게 찐이에요? 이게 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법률행위 해석에서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규범적 해석. 그죠? 똑같아요. 효과의사에서도 내심의 효과의사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있는데 어떤 게 찐이다?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크게 두 개가 있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지금 이것처럼. 의사는 A, 표시는 B. 이거를 의사의 흥결 또는 이 내심의 의사 결여 표시는 B라 그랬죠. 근데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A. 그러니까 B하고 일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내심의 의사의 결여 이렇게 돼요. 또 진의 아님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때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갑이 A를 원했으나 B를 달라고 표시했을 때 의사를 표시한 갑, 표의자라고 합니다. 이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진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을 의사의 의식적 흥결, 모르고 있는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흥결 이렇게 불러요. 이때 의식적 흥결에 (107조) 비진의 표시가 있고 108조 허위 표시가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109조 차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요. 의사의 흥결에. 또 하나는 갑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A를 사야지 A를 주세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110조가 있어. 기억하실 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 잊지 마세요. 그죠? 자,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다 생각하시고 107조를 생각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조문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 이거를 알고 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효. 원칙.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는데, 표시한 대로.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알았다고요. 이건 알 수 있었다는데요. 알 수 있었다는 건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원래는 조심을 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과실은 결과적으로 선이에요. 선이. 모르는 거야. 선의가 두 개가 있어. 조심을 해도 모르는 선의 무과실과 조심을 했다로만 알 수 있었던 선의 과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과실은 결과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효를 가지고 이항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 앞에서 목적 요건 같은 경우에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같은 것도 다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선악불문하고. 그러나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돼요.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의의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도대체 뭐냐?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사직할 생각이 없지. 거짓으로 사직서 제출. 네?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증여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증여해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였다.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비진의 표시. 자, 이때 상대방 거짓이란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게 기본이에요. 모르는 게.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사실을 내거나 거짓으로 증여했을 때 상대방이 보자마자 이거 거짓말이네? 모르죠. 모르는 게 보통.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을 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갑의 진이 아니면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건을 생각해 봅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의사표시는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이 의사를 107조에서는 진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불일치해야 돼. 이때 이 진이의 뜻, 이게 중요해요. 좀 어려워요. 이 진이의 의미가. 갑이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겨요. 증여. 을이 갑에게 야, 너 좋은 거 있네, 내놔. 뭐 이렇게. 안 돼. 뭐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냐? 빨리 내놔. 뭐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갑,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일단 여기서 살아나가서 나중에 등치 큰 사람 데려와가지고 도로 되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을에게 밝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일단은 주기로 하자.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주어. 자,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기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꼭 되찾아야지 라는 생각과 일단은 주겠다고 말을 하자, 이게 최선이다. 일단은 살아나가려면 일단 주겠다고 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줘요. 자, 이때 이거를 진의로 보면 진의와 표시는 불일치하지요. 그죠? 반면에 이거를 진의로 보면 주기로 마음을 먹고 주겠다고 했으니까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가 이거냐 이거냐가 문제가 돼요. 자, 위에 걸 이렇게 말해요. 당사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갑이 진짜 바라는 건 위에 거죠. 하지만 밑에 거는 어찌됐건 특정, 증여, 의사 표시해야겠다라고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좀 어려워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은 갑이 뺏긴 재산을 되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갑이 뺏긴 재산을 되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갑이야 되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강박을 이유로 뭐 해서 되찾아요? 증여를 취소해서 되찾아요. 나중에 살아나간 다음에 힘센 사람들을 같이 데려와가지고 을에게 증여를 취소한다. 그리고 되찾아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뺏긴 사람이 그 재산을 되찾는 방법 취소. 그런데 취소를 하려면 일치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강박을 이루어 취소하려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사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의사로 봐야 돼. 그럼 이건 뭐냐? 이거 본심이라 그래요, 판례가. 본심. 자, 그러면 정리.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강박에 의해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주겠다고 표시한 이상 비진의 표시라 할 수는 없다. 그죠? 비진의가 아니란 말이죠. 왜?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 표시를 했다면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판례 문구예요. 대충 이해가 될 뚱 말 뚱. 그죠? 그럼 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외우는 거고 조금 알아들었으면 또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일단 외워야 돼. 달달달달 외우세요. 예? 또 하나. 자, 사립학교법은 갑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법에 딱 걸려서 못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은행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직원을 한 명 보낼 테니까 그 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해달라. 은행이 알았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직원 을에게 너 그만둘래?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올래? 을한테. 자, 을 잠깐 고민하다가 지금 이런 시기에 잘리면 안 되니까 일단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을이 대출을 받아요. 을이 명의인이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한다고? 이게 최선이다 일단은. 그죠? 따라서 이때 을이 병과 대출 약정을 했을 때 병, 을,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아니지요. 지금 어찌됐건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왔다면 의사표시는 일치 불일치 일치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말이죠. 비진이 표시가. 그죠? 따라서 누가 채무자? 을이 채무자. 을이 채무자. 을이 채무자. 을이 채무자. 예? 따라서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아까 친구 보증 섰다 그랬는데 딱 이렇게 해줬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한 푼도 만져보지도 못했죠 저는. 제가 이 판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당연히. 근데도 해줬냐 이 병신아? 예. 아는 변호사 애들한테 바보 소리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이거 갖고 상담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네. 안 돼. 갚아야 돼. 징그러 죽고 싸지 그냥. 그거까진 뭐요? 그거까지는 뭐. 제가 대충 한 10몇 년 동안 갚은 게 한 10억까지는 안 되고 5억은 넘고 그렇습니다. 더 갚아야 돼요? 네? 많이 갚아야 돼요? 조금 남았어요. 억은 넘어요. 남은 게. 지금 잡아 안 되냐고요? 못 잡아요. 휴대폰도 바뀌었고 사는 주소도 바뀌었고 사기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등등 안 돼요.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 몰라 나중에. 제가 왜 굳이 커밍아웃을 했을까요? 이거 기억하시라고. 이종환이 생각하시라고. 그럼 돼요. 네?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쨌든 요 비진이 표시의 지인의 뜻대로 두 가지는 꼭 판례를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이건 뭐 간단하죠. 세 번째 요건이 비진이 표시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죠.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때 왜 비진이를 했는지 왜가 뭐죠? 동기. 이거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겠죠. 아까 동기는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비진이 했는지 그 이유나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단 말이죠. 요건이 세 개,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왜 그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건이. 효과. 원칙이 어떻다고요?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거를 사례 형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A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보통 나와요. 비진이 표시가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했으니까 비진이죠? 원칙이 어떻다고요? 유효. 따라서 을은 뭐를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원칙. 그런데 그러려면 보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을은 뭐여야 돼요? 선의, 무과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유효하려면 을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지 당연히. 그죠? 자, 어쨌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설령 병한테 팔았다.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불무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 무효. 언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란 건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다. 원래 병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요. 그런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이런 사정을 몰랐다면 소유권 취득, 알았다면 취득 못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효과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 좀 전에 유효하려면 을이 뭐여야 돼요? 선의. 자,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갑 무효다, 을 아니다.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의 선의무과시를 추정을 해줘요, 판례가.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의 선의무과실이 추정이 된다라는 것은 을은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주장자인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을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된다. 따라서 을은 자신이 선의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효주장자인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됐어요. 병한테 넘어갔네? 병. 얘도 이게 추정이 돼요. 따라서 병은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라. 또 하나. 지금 107조 2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107조 2항 다시 한번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이든 유과실이든 보호된다. 세 번째, 갑이 을에게 비진으로 증여한 땅이 1억짜리. 을이 알면서도 일단 증여를 받은 다음에 선의의 병에게 2억에 팔았어. 2억. 자, 그럼 병은 1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어요? 2억. 그죠? 이때 병. 나중에 이런 사정을 알았어. 병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무효를 주장해서 땅을 되돌려 주고 2억을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이죠. 우리 대법원 그렇게 할 수 있다. 무효 주장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어차피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니까 무효 주장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이 결과가 자기한테 불이익할 때 선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짜리인데 7천에 샀다. 병이 선인데.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병이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했다면 당연히 병하고 거래한 사람은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그 선의의 제3자 거래한 자는 악의여도 보호된다. 네 가지. 5가지 총. 을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의 선의도 추정된다. 과실유무로 묻지 않는다.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해서 무방하다.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효과.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갑이 일반 회사 직원이거나 사립대 교수예요. 거짓으로 사표를 냈어요. 원칙 유효라 그랬죠? 그죠? 다만 회사나 이사회가 거짓을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공무원,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내는 거, 이 공법행위예요. 여기엔 적용이 안 돼요. 공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다. 107조는 적용 안 되고 그대로 유효.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유효해요. 또 하나가 나중에 가서 봅니다. 대리권 남용. 여기에 비진리 표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단 비진리는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를 보면 뭐 의사표시 구성 요소는 됐고요. 13페이지 보면 밑에 양가로 1번 비진이 표시가 있고 조문이 있어요. 의가 있죠. 거짓, 사직서, 대출, 증여의사 없는 증여의사 표시 등이 나와 있어요. 넘겨보면 요건이 있고요. 요건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가 있어요. 그거 머릿속에 넣자. 1, 2, 3. 달달달달 외우자. 네? 동그라미 2번 밑에 1, 2, 3. 자꾸 읽다 보면 외워져요. 동그라미 3번 알고 있을 것. 효과, 원칙, 표시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생겨. 예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돼. 동그라미 3번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이거 간단해요.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 자, 이제 조금 중요해지는 게 허위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 다음 페이지 보면 공법상 행위 하나 체크하시고요. 허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에서 표시는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통정한 허위에서 표시가 뭘까? 자, 갑이요. 을에게 자신의 땅을 팔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땅을 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겠다 그랬어요. 이때 을이요. 갑에게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 플러스 합의를 해줘. 이게 허위 표시예요. 즉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 그게 뭐다? 이게 허위 표시예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 그래서 요건도 아주 간단해요. 비진이 표시 요건 3개.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 상대방이 합의, 통정, 통모, 양해, 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과 합의, 통정, 통모, 양해, 짜고 이게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효과는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해요. 간단해요. 일단은 내용 자체는. 자, 그런데 사례 형태가 문제가 돼요. 가장매매. 갑이 땅이 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있다.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넣으려고 한다. 강제집행. 갑은 재산을 빼돌려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전해 준다. 이렇게 되겠죠.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 허위 표시. 자,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두 번째, 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매매.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 그래서 약간.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뭐예요? 등기 돌려달라. 에? 등기 말소해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허위 표시는 다시 한번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 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뜨고 살아있다면 말소 안 하겠죠. 이거 말소 청구를 말하는데 안 한단 말이지, 갑이. 그럼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나오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예요.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갑과 을의 매매를 취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을이란 놈이
병한테 팔았다. 병,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또 이 네 가지가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 제3자와 관련 전덕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얌마 내가 너를 믿고 등기를 넘겨놨더니 병한테 팔았어? 얼마 받았어 이 자식아? 1억짜리인데 7천을 받았어 을이. 자, 이때 을이 갖고 있는 7천 정당한 이익 부당한 이익? 부당한 이익이죠. 남의 거 팔아먹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얌마 7천 내놔 이 자식아. 여기에서는 말소를 청구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돈 내놔. 이렇게 돈 내놔. 병한테서 받은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짜리를 7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갑이 7천을 돌려받았어요. 아직 손해가 있죠. 얼마? 3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이렇게 기억해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가장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다. 가장행위,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한다. 증여. 실제 증여를 해.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안 되겠어. 이걸 감춰. 은닉. 그리고 뭐 한 것처럼 꾸며?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넘겨줘요. 자, 먼저 갑과는 A 토지를 매매한 적이 있다 없다? 없지. 매매한 것처럼 꾸몄을 뿐. 무효. 근데 갑이 을에게 이 A 토지를 진짜 증여했다 안 했다? 했지요. 유효.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유효라면 이것도 유효. 을등기가 유효라는 것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병도 선, 악불문 소유권 취득. 그죠? 그래서 가장매매하고 가장이 은닉행위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108조 2항의 제3자. 실제로 이런 가장매매 같은 거 있을 때 보통 을은 배신을 해서 제3자에게 넘겨요. 나중에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어요. 네? 여기서 제일 먼저 싸우는 게 뭘까요? 이 병이 108조 2항의 제3자냐 아니냐. 그죠? 거기.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돼야 보호가 돼요.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때 우리 대법원 일단 108조 2항의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 빼야 되죠. 당사자의 상속인 빼야 되죠.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제외. 그죠? 가장매매한 당사자 갑을 빼야 되고 갑을의 상속인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매매가 있고 이걸 기초로 만들어진 법률관계. 자, 가장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을이 소유권자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진짜 권리, 가짜 권리.
가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새로 계약을 한 사람.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려면 첫째, 가장매매 전이 아니라 가장매매 후 등장한 사람, 후. 두 번째, 가짜를 진짜로 믿은 사람. 이런 애들이 보호되는 제3자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닌 놈들, 교재에 보면 11명이 있는데 프린트에 보면, 그거 지금 뭐 다 외우라 그러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다 외우지 말고요. 몇 개만 생각해 볼게요.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 대리인, 본인.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아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어. 대리인이야. 근데 이 을과 병 사이에 가장매매가 있어서 대리인의 가장매매. 네? 그때 본인.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왜 아니야? 당사자잖아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대리인은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본인. 두 번째, 갑이 요거를 팔았어요. 요걸 병이 샀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거를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때 병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진짜 권리자냐 이거는 진짜. 갑한테는 진짜 삼천의 손해가 있었죠 아까. 진짜 권리를 샀어요. 제3자려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사야 돼. 근데 얘는 진짜를 샀어.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다. 세 번째, 갑이요 병에게 1억 채권이 있었어요. 갑이 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 채무자. 그런데 갑이 이 채권을 을에게 가장 양도했어요. 이렇게 채권이 가장 양도되었을 때 채무자.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왜? 허위 표시 전. 이미 채무자. 아까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허위 표시 후 등장한 사람, 후. 근데 얘는 허위 표시 전 제3자.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상속인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죠? 갑이요, 을하고 매매를 하면서 대금을 병한테 지급. 대금. 무슨 계약이죠,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때 병을 뭐라고 불러요? 수익자. 그런데 이게 가장매매야. 이게 허위 표시야. 이때 수익자.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닌 놈이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가서 더 외워서 총 11명을 외울 거예요. 아닌 놈을. 오늘 먼저 몇 놈을 외우자? 5놈. 에? 본인, 키워드로 본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손양. 에? 본인, 손양.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에? 다시 한번. 본인, 손양, 에? 채무자, 상속인, 수익자. 외우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본인, 손양, 채무자, 상속인, 수익자. 예?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건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허위 표시가 성립을 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 법률 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상대방이 없지. 상대방과 통정을 할래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허위 표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허위 표시. 그래서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은닉행위 그리고 제3자 이런 놈들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볼게요. 15페이지 허위 표시 조문이 있어요. 의의가 있고 가장매매가 있습니다. 갑이 채권자에 의해 강제입행을 면할 의도해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정해서 자신 땅을 을에게 이전 등기해줬다. 을 등기는 무효다. 불법 읽으면 적용 안 된다.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3번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선의 병이 전득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말이죠. 그죠? 그런 것도 있다. 밑에 가장행위, 은닉행위가 있어요. 한양으로 보면 사례가 있죠. 갑이 을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1번 가장행위는 무효, 은닉행위는 유효. 은닉행위가 유효라면 등기도 유효. 따라서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요건이 쭉 나왔는데 동그라미 4번만 한번 체크해보세요. 4번. 아까 여기 보세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거 빚인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누가 주채무자? 얘가 채무자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름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을 중에는요. 이 을 중에는 우리 대법원이 봤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애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우리 대법원이 봤을 때 어떤 애가 있었다고요? 너무 불쌍한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에이 대법원 에라 모르겠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는데 명의는 을이 빌려주고 돈은 갑이 빌리는 것으로 은행이 양해를 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양해. 근데 양해라는 말은 아까 어디서 봤어요? 108조에서 봤죠? 통정, 통모, 합의, 양해, 짜고. 은행이 양해를 했네. 다시 말해서 은행과 뭐가 있었네? 통정. 그럼 이 대출은 뭐가 된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채무부담 없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이를 양해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다 유효다. 다만 은행이 양해를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소송을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무효 소송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아는 변호사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이 판례는 어떤 판례였죠? 법원이 봤을 때 얘가 뭐라고요? 너무 불쌍해. 근데 저는 불쌍하냐 안 하냐? 아니다 말이죠.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법을 전공하셨네요? 네. 하나도 안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해. 그래서 취하했어요. 괜히 대법원까지 가볼까 하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의 판례를 바꿔볼까 뭐 이렇게. 에휴 그러느니 그냥. 그래서 아까 비지리 판례하고 이거 하고 제가 커밍아웃한 이유 저를 불쌍하게 보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럼 밑에 효과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그 제3자가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겼더니
예, 나와 있어, 쫙. 그 중에 첫 번째 본인, 그죠? 첫 번째 본인, 두 번째 손량, 세 번째 채무자, 쭉 내려가서 상속받은 자, 수익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5명만 좀 생각해달라, 5명만.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법률의 목적 4개 하고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중에서 2개까지 본 거예요, 2개. 자,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복습을 꼭 한번 해 오시고, 그 다음에 대리까지 예습하시고, 예? 예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도와 상관없이 1, 2 또는 3, 4월 달 강의를 한 번은 딱 꼭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심란한 마음 같은 거 생길 때마다 마음을 꾹꾹 다 잡으란 말이지.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